부산의 평화로운 가을날 아침, 화는 웅장한 건물의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의 유리문 앞에 서서 분주한 교통 상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베트남 최대의 기술 기업의 소유주이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백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다디 많은 것을 바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첫사랑인 유나도 포함됩니다. 수년 전, 단은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가난한 노동자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강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시급제 하녀로 일했습니다. 굶주렸던 나날들은 곧 데트의 마음에 강한 결의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단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능과 결단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을 꿈꾸는 예술가인 유나를 만난다. 두 사람은 마치 운명의 섭리처럼 자연스럽게 만났다. 유나는 다색에서 야망과 인내심 이상의 것을 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차가운 외모 뒤에 따뜻한 마음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어려움도 많습니다. 유나가 그림 그리는데 열중하는 동안 단은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만 전념한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돈 부족과 직장의 압박이 점점 데트를 변화시켰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며 언젠가는 다디 자신의 사랑을 희생하지 않고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단의 회사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그는 점차 사랑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성공을 향한 그의 길에 걸림돌로 여겼습니다. 데이트는 점점 덜 자주 이루어졌고 대화는 짧고 밋밋해졌습니다. 유나는 변화를 느끼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야망에 휩싸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격렬한 말다툼을 하던 중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색에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당신이 지우고 싶어하는 과거의 일부일 뿐인가요? 분노에 휩싸여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단은 평생 후회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내 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만두자. 그 말은 유나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도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돌아서 걸어갔고 그것이 두 사람이 서로를 본 마지막이었다. 데트는 계속해서 일에 몰두하고 회의와 프로젝트를 즐기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어려운 시절에 그와 함께했던 소녀가 생각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단의 회사는 급속히 성장했고 그는 유명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빌라와 슈퍼카를 사고 한때 꿈꿔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밤이 올 때마다 그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나의 집으로 결혼 초대장이 전달된다. 발신자는 환입니다. 카드에 인쇄된 글을 읽으며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녀의 모든 기억이 갑자기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다디 결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이 카드를 보낸 이유였습니다. 유나는 그것이 진심이 아닌 초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떠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더 이상 그때의 소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환희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부산의 최고급 호텔에서는 재계 유력 인사와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잇따라 참석해 결혼식을 희귀하고 호화로운 행사로 만들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셔츠를 고쳐 입고 완벽하게 맞춤된 정장을 입은 자신을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그가 유명 부동산 재벌의 딸인 가영과 공식적으로 결혼하는 날이다. 이것은 결혼일 뿐만 아니라 사업계에서 그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에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보낸 특별한 결혼 초대장을 기억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일부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을 떠나는 것이 실수라는 것을 그녀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한 부분은 그녀를 보고 싶어 했고, 그녀가 지금 어떤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파티의 화려함 속에서 커다란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감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쌍둥이 소녀였습니다. 둘 다 4살 정도였고 마치 2명의 작은 천사처럼 태어났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소문이 돌았다. 이 두 소녀는 누구야? 왜 닷과 이렇게 닮았을까? 그는 깜짝 놀랐다. 와인잔을 쥔 손이 갑자기 꽉 쥐어졌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커다랗고 둥근 눈, 희고 분홍빛 피부, 높고 우아한 코를 가진 두 어린 소녀. 모든 생김새가 그와 똑같습니다. 그 충격은 그의 머리를 직접 강타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유나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단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도 원망도 없었고 오직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굽혀 두 딸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한테 인사해. 우주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두 소녀는 맑은 눈으로 다들 바라보았다. 수줍은 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는 더 호기심이 많아서 담대하게 잡바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마치 얼굴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신부 가영 씨도 그 순간 멈춰섰다. 손님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걸 믿을 수 없어요. 무슨 일이야? 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다들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유나를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릴 뿐이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딸들이야. 자식이 둘이잖아. 방 전체에 충격파가 휩쓸리는 듯 했다. 마치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의 귀가 울리고 있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유나의 눈에서 거짓말을 찾아내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야? 이 두 아이는 진짜 내 자식이야. 온홀이 조용해졌다. 모든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할 환의 결혼식 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과 마주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호사스러운 홀의 공간이 답답해졌다. 호기심과 호기심,
당혹감이 가득한 시선이 통로중앙에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했다. 화는 그토록 통제력을 잃은 적이 없었다. 항상 모든 계획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상황을 항상 통제하던 그는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예쁜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들의 작은 손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수줍어 보였지만 다른 아이의 눈은 빛나며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와인잔을 꽉 쥐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나, 그의 목소리는 쉰 채 떨리고 화가 나서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굽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은 뒤 똑바로 일어섰다. 맞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이는 내 딸이에요. 군중 속의 중얼거림이 더욱 커졌다. 많은 손님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향한 서로의 눈빛은 더 이상 감탄이 아닌 호기심과 판단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어리둥절해하던 신부 가영이가 이번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더 이상 고귀한 여인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 두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없어. 그의 몸속의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마음 한구석에는 진실이 있었다. 그 두 소녀가 그의 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마침내 단은 분노와 고통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전혀 없었고 다만 차분함과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선택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당신이 당신의 야망 때문에 나를 당신의 삶에서 밀어냈을 때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강했다. 그날 기억나? 내가 너를 방해한다고 말했던 그날, 사랑보다 성공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그날, 그 말에 닫은 말문을 잃었다. 물론 기억하죠. 나는 그날 내가 한 말을 하나하나 기억한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성공만 하면 다른 모든 것도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살아간다면 미래가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여기 그의 앞에는 두 마리의 작은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팔에 안고 처음으로 그들의 부름을 들었어야 할 두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부 놓쳤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막힌 것 같았다. 여기 올 생각은 없었는데 유나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초대장을 보내셨잖아요.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것은 조용했다. 이제 알겠지.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사는 건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나만의 길이 있어? 내 결혼을 망치려고 온 게 아니야? 두 아이를 위해 온 거야? 그녀는 딸을 내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두 아이는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중 한 아이가 소심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다들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찌르기에 충분했다. 아빠, 우리가 싫으세요. 방 전체가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꽉 쥐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심장 박동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영은 그 순간 무너졌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눈은 충격에서 분노로 천천히 바뀌었다. 그만. 나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를 계속 붙잡아두고 싶은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세계로 향했다. 선택은 바로 그의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 여자 사이에서만 내려진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은 두 아이, 그가 곁에 없이 자란 두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거래나 사업적 결정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은 환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참았다. 그는 거기 서서 손을 꽉 쥐고 쌍둥이 소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서 그토록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서 가영은 바로 그 옆에 서서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그녀의 목소리는 경고로 가득 차 있었다. 대답해.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그는 즉시 반응할 수 없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이것은 두 여자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순진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녀 중 한 명은 여전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더 수줍어 보이며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질문은 또다시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이 자신의 결혼식이라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두 소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는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는 내가 두 명의 아이를 둔 것을 몰랐어요. 그는 그것을 인정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에 대해 나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단지 차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보았습니다. 두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여전히 엄마에게 웅크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저하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내밀며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단의 가슴에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따뜻함과 고통, 후회, 그리고 사랑이 모두 그의 가슴으로 흘러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는 손을 내밀어 딸의 작은 손을 조심조심 잡았습니다. 그 감정에 그는 목이 메었고 몇 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그 사과는 너무 진심이 담겨 있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누구도 감히 속삭일 수가 없었다. 환이라는 자존심 강한 남자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두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한때 그가 추구했던 화려함도 아니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마치 수백 명의 손님 앞에서 다디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떠올랐지만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유나는 마찬가지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사과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의미심장했다. 정말로 그들에게 보상하고 싶다면 두 아이에게 해. 그 문장에 닿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시다시피 이건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가영이가 씁쓸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알겠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우스꽝스럽군요. 대오 두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릴 의향이 있어요. 그녀는 턱을 들어 그를 노려보았다. 기억해. 넌 한때 이 모든 것을 꿈꾸었어. 이 결혼, 이 직업, 돈, 명예. 그리고 지금은 전 여자와 두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유나가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는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영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네, 포기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단 3단어지만 모든 것을 깨기에 충분합니다. 가영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어 눈을 크게 떴다. 손님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저는 돈, 권력, 명예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데트이 여전히 차분한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으니 그 모든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는 유나와 두 소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의 아빠가 되기 위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아이를 내려다보면서도 담은 여전히 자신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시도하고 싶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는 유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오랜 시간 후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던진 뒤 홀에서 나갔습니다. 그녀 뒤에서 문이 쾅 닫혔고 그 순간 화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느꼈습니다. 가영이 회장을 나간 후 환의 결혼식장 분위기도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웃음도 없고 축하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결말로 갑자기 드라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닭은 유나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소녀 외에는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었다. 두 딸, 그의 아이들. 그는 아직도 그런 생각에 익숙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는 감정으로 쉰 목소리로 물었다. 두 아이는 엄마 유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큰애가 미래고 작은애가 슬기예요. 미래, 슬기. 그 두 이름이 그 순간부터 단의 가슴에 새겨진 듯 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정하려고 노력한 뒤 부드럽게 두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안아도 돼요. 미래는 망설였지만 슬기는 곧바로 앞으로 나섰다. 그 어린 소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그의 팔로 뛰어들었다. 처음으로 딸을 품은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의 작은 몸, 너의 온기, 너의 심장박동. 단은 팔을 꽉 쥐었고 그의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다. 미안해요. 그는 속삭였다. 아빠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슬기는 그의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며 속삭였다. 아빠, 울지 마. 엄마가 아빠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강한, 그는 사업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무것도 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 때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인간의 가장 큰 강점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맞서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꽉 잡고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는 미래를 바라보았다. 형님, 안 와도 될까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미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슬기처럼 서둘러 달려오지는 않고 그저 살짝 고개만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유나는 딸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서두를 필요 없어. 아빠가 기다려줄 거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그는 두 자녀와 함께 지내지 못했습니다. 미래의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일 뿐이며 그 거리는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없는 거리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의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 데려가고 싶니? 유나가 입을 열어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그는 깜짝 놀라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유나의 표정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를 완전히 믿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그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고 싶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하신다면요. 유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하루만. 두 분이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어느 날 간단해 보이지만 다세계는 이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약속해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유나는 몸을 숙여 두 아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너희 둘이 아빠랑 놀러와. 슬기가 기쁨에 소리쳤지만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소녀는 엄마를 올려다보고 그 다음에는 다들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주저함이 가득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린 소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그것은 데트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미래는 당장 그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는 나무가 늘어선 길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가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두 소녀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오늘은 그가 딸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슬기는 재빨리 설렘을 드러냈고 결혼식 파티에서 나온 순간부터 차에 탑승할 때까지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미래는 달라요. 그 소녀는 조용히 앉아 작은 손으로 드레스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경계심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그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빠, 집이 크세요? 슬기가 간절히 물었다. 뎃은 미소 지으며 꽤 크잖아. 너도 좋아할 거야. 아빠, 수영장이 있어요. 꽃바디. 있어요. 그렇다고 그는 대답했다. 와, 엄마 집은 정말 작은데 엄마는 크고 차가운 집보다 따뜻한 집이 더 재밌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 소녀의 순진한 말에 단은 목이 메었다. 집은 크지만 춥다. 그는 슬기가 그 말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 그의 빌라는 크고 호사스럽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은 그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돌아가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웃음도 없고 가족의 따뜻함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무엇을 놓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차가 빌라 문 앞에 멈추자 슬기의 눈은 기쁨으로 커졌고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안아줄 수 있어요. 그는 기쁜 마음으로 슬기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린 소녀는 킥킥 웃으며 그의 팔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한 걸음 물러나 유나의 뒤에 숨었다. 뎃은 잠시 멈췄다가 어린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랑 같이 가. 그는 딸이 자신을 즉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3명의 가족을 그의 큰 빌라로 안내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매우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두 아이가 가장 즐겼던 것은 호화로운 거실도 아니고 화려한 침실도 아닌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즉 독서실이었습니다. 내부에는 만화책과 아동도서로 가득 찬 큰 책장이 있습니다. 와, 아빠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슬기가 소리쳤다. 그 사람은 웃었다. 저는 예전에는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책을 덜 읽습니다. 그러자 미래는 잠시 멈췄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럼 아빠, 우리한테 동화 읽어주세요. 그 문장의 단은 터져나왔다. 저는 이것이 진전이라고 알아요.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 유나 역시 딸의 반응에 약간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심조심 딸 옆에 앉았다. 그는 동화를 골라 카페 위에 앉았습니다. 두 소녀는 자동적으로 그의 팔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슬기뿐만이 아니다. 미래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작은 방의 따뜻한 빛 속에서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화는 처음으로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 두 딸에게 이야기를 읽어줄 때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처음으로 그의 큰 저택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말 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화는 두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읽어준 뒤 빌라의 발코니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상에 도달한 그는 화는 자신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 안에 조용히 서 있었다. 두 소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엄마의 품에 꼭 껴안겼고 미래는 슬기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진전이지만 다세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야 할 긴 여정입니다. 유나는 발코니로 나가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빠가 되고 싶니? 유나는 가볍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모릅니다. 유나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나 엄마가 되는 법을 아는 것은 아니야? 중요한 건 하고 싶느냐 안 하고 싶느냐야.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고 싶습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말이지만 확신이 가득합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먼 감정이 담겨 있었다.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문장의 단은 갑자기 깨어났다. 그는 두 자녀가 태어난 후 4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면 자신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는 유나를 돌아보며 천천히 물었다. 아이를 2명 낳은 걸 후회해 본 적 있어? 유나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안 돼라고 말했다. 그녀는 생각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매우 화가 났고 매우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2 자녀가 매일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그 문장은 마치 달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꿔도 될까요? 그는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물었다. 유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떤 아빠가 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이 짧은 문장이지만 데트를 깨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단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름뿐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놓친 세월을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2 자녀가 매일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며 그들과 함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나는 낯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는 결의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약속이 필요 없었고 행동이 필요했으며 뎃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처음 비치기 시작했을 때 화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갔고 유나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2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원에 있어요. 그는 넓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마당으로 재빨리 걸어 나갔다. 슬기와 미래는 푸른 잔디밭에서 놀고 있어요. 슬기는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미래는 그저 정원의 핀 꽃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2 아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다가갔다. 너희 둘 다 내 정원을 좋아하니? 그는 물었다. 슬기는 곧바로 돌아서며 밝게 웃었다. 네, 좋아요. 여기가 아름다워요. 아빠. 미래도 돌아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건 서두를 일이 아니야? 그는 큰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잔디밭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나한테 생각이 있어? 너희 둘이 꽃밭을 좋아한다면 내가 너희 둘이 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이 정원의 한 구석을 따로 마련해 줄게. 알았지? 슬기는 곧바로 자빠. 정말이에요? 딸기 키우고 싶어요. 라고 외쳤다. 뎃은 웃으며 좋아요. 당신에게 가장 좋은 딸기 품종을 찾아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미래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예전만큼 조심스럽지 않았다. 아는 어때요? 그는 무엇을 심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해바라기를 좋아해요. 그게 멈췄어요. 해바라기,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도 해요. 그의 속에 감정이 솟아올랐다. 좋아요. 해바라기를 심어드릴게요. 그는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그에게 준 첫 미소. 그 미소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꿰뚫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아직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녀가 이런 미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될 것 같다. 멀리서 유나가 계단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가까이 다가가서 데트의 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아마도 그가 실제로 좋은 아버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침 이후로 한과 두 딸의 관계에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친하게 지내던 슬기가 이제는 그에게 더욱 매달리게 된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열심히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그린 아름다운 그림부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까지 말입니다. 미래는 달라요. 그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거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그를 피하지는 않았고 그것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단은 매일 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을 공원으로 데려가서 놀고 책을 읽어줍니다. 그는 슬기의 머리카락을 닦는 법을 배우고 미래가 정원에서 함께 키우는 작은 해바라기를 돌보도록 인내심 있게 도와줍니다. 그는 이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자녀를 둔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삶은 숫자, 계약, 끝없는 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기의 포옹이나 미래의 생각 어린 눈빛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충분했다. 점차적으로 그의 큰 빌라는 더 이상 차갑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께 보내는 따뜻한 저녁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디 사무실에 있는 동안 그는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데트 씨, 가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지고 냉소가 가득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건가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냥 그 두 아이에게 돌아가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누구인지 잊었어? 너 같은 사람은 성공하고 통제하고 정복하기 위해 태어났지. 과거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통과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말만 하려고 전화했다면 나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영은 비웃듯 웃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요. 우리 가족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커리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보세요. 그 위협은 다세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걸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 하게 두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영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는 듯 했다. 제정신이에요. 데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보다 술을 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영과 전화통화 후 화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쉽게 위축되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영씨 가문이 부동산 시장과 사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분명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한 대로 며칠 후 그의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가득 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회사가 진행 중이던 중요한 프로젝트 몇 가지가 갑자기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파트너 중 일부도 그와 함께 일하는데 주저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히는 건 직장의 고민이 아니라 유나의 걱정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어머니와 딸의 등장이 자신의 삶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그녀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이를 잠재운 후 그녀는 조용히 발코니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데트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유나는 무언가를 생각한 탓에 뒤돌아보지 않고 한숨만 쉬었다.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궁금해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너무 많은 걸 걸고 있어? 우리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건 원치 않아. 뎃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을 뿐입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당신과 두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고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계속하면 그들이 널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족을 한 번 잃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 눈에서 강렬한 결의와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던 진심을 보았다. 예전에는 다른 일만 알고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싸울 용의가 있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당신이 결정했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거리가 없어진 것이다. 그날 밤, 단은 침대 옆에 앉아 두 아이가 깊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그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한은 예상대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회사에 여러 중요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습니다. 취소에 대한 이야기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는 맹목적으로 야심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오후, 단은 미래와 슬기를 공원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는 어른들이 겪고 있는 폭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서나 뛰어다니며 웃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는 딸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슬기는 금세 그에게 애착을 갖게 됐지만 무엇보다 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건 미래의 변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아직은 조용하지만 그가 주변에 있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미래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빠의 그녀는 놀랐다. 그녀가 그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은 어때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다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죠? 그 질문은 마치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살짝 쥐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약속하셨어.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처음으로 미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고 더 이상 수줍어하지도 멀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단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닷과 유나 그리고 두 딸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단은 점차 자신이 성공적인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아버지임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그와 유나의 관계도 변화한다. 그들은 다시 만나기 위해 서두르고 있지는 않지만 두 아이를 함께 돌보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집을 갖게 되었고 그에게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환의 이야기는 성공이 돈이나 지위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도 진실한 관계와 애정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한때 직장 생활에 너무 집중한 탓에 두 딸의 어린 시절을 놓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적도 있지만 다행히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가족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추구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지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기쁨을 나눌 사람이 옆에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용서와 두 번째 기회도 강조합니다. 유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원망이 두 자녀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다세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려고 하고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항상 기쁨과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